네, 그래서 우리 이 센트럴 도그마라는 어떻게 보면 생명 중심 원리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DNA가 전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카피를 하는 거예요.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카피를 해서 RNA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DNA에서 RNA를, 그걸 이제 mRNA라고 하는데 메신저라서 그러는데 이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번역입니다. 번역에서의 핵심, 바로 리보솜이죠. 그래서 이 리보솜에 대해서, 이 리보솜이 가지고 있는 위치는요, 이거는 우리 세포에서, 우리 심화에서 좀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기를 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포체에 리보솜이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리보솜, 이렇게 크게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요 RNA가 요 리보솜 사이를 지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른 또 RNA가 오는데 그것까지는 안 배워도 됩니다. 그걸 이제 tRNA라고 하는데 얘는 결국 트랜스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 아미노사를 결국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폴리펩타이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 이 R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프로테인, 이 폴리펩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다시 사슬을 만들어서 꼬이게 되면 기능을 하는 거죠. 단백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배운 센트럴 도그마의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DNA 유전 정보를 전사를 해서 RNA를 만들고, 그리고 이 RNA가 아까 리보솜으로 가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든. 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우리 이 세계 염기, 그러니까 번역에 대한 원리를 우리 조금 더 심도 깊게 하려고 합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염기라는 건 뭔지 알죠? 보통 아미노산은요, 딱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 개의 염기가 결국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합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한마디로 여기 보이시죠? ATG, TGA, GCA 뭐 이런 세 가지의 서열로 돼 있는 염기가 결국은 몇 개? 얘가 한 개의 아미노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얘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다고요. 그러면 왜? 근데 왜 한 개의 염기가 지정을 못해요? 너무 쉽죠. 일단은 요건 4개밖에 없어요. 요 4가지로 아미노산은 몇 가지 종류라고 했어요? 그죠? 아미노산은 20가지. 20가지 제가 벽돌이라고 저번에 강조를 했었죠. 우리 몸의 아미노산은 20가지 아미노산의 벽돌에 서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기는 몇 가지 종류? 4가지. 4가지의 염기 서열의 서열로 결정이 됩니다. RNA는 U고 DNA는 T지만 똑같이 어쨌든 4가지의 서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4가지가 아미노산 20가지를 다 지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A는 어떤 아미노산이 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래. 그러면 2개의 서열로 한번 해보자. 2개의 서열로 됐을 때는, 그러면 얘가 지금 4가지인데 2개의 서열, 2가지 종류를 했을 때는 몇 가지가 나오냐면 4, 4, 16, 그래도 16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6가지를 가지고 20가지를 다 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4의 몇 승, 3승은 64개. 이제는 64개의 어떻게 보면 3가지로 했을 때 64가지가 어떻게 보면 64의 경우의 수가 나오지만 이제는 20가지의 아미노산은 다 지정을 해줄 수 있겠네. 그러면 남겠네. 그럼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럼 몇 가지 서열은 동일한 아미노산을 지정을 해주는 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4개의 염기로 20종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려면 적어도 몇 개여야 돼요? 3개. 근데 정말 3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건 이제 밝혀진 거죠.
아, 3개의 염기 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구나. 근데 64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보통은 염기 서열 3개의 하나꼴.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들 뭐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코돈이라는 것을 또 이제 배우는데 그런 표를 보고 이제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4의 3승은 64. 그래서 그러니까 3개의 염기 서열로 결국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이 원리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점점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금씩 어려워지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우는 것은 바로 코돈과 3염기 조합입니다. 코돈과 3염기 조합.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먼저. 그래서 벌써 딱 봐도 3개의 염기의 조합이 결국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구나 라는 거 이제 이론적으로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코돈은 뭐야?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DNA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전 정보의 기본적으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DNA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또 유전자는 아니에요. 유전 정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일부만 필요한 것만 RNA로 만듭니다. 근데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서 요 3개씩 잘랐을 때 그 DNA가 가지고 있는 걸 3염기 조합이라고 해요. 이해되시죠? DNA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요 DNA가 가지고 있는 이 3염기 조합을 근거로 해서 뭘 만듭니까? 바로 요 코돈이라는 것을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3염기 조합을 근거로 해서 코돈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RNA가 가지고 있는 코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 복잡하게 이것만 생각하시면 DNA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염기 조합을 3염기 조합. RNA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염기 조합을 코돈. 이건 다 무엇을 만든다는 기본기를 다 유전자를 한해서 그래서 단백질을 만드는 염기 서열일 때 3개씩 그래서 3염기 조합 그리고 코돈 그리고 RNA가 가지고 있는 건 코돈이에요. 그래서 RNA 3개씩 해서 그리고 이 코돈은 결국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RNA가 가지고 있는 이 코돈이 가지고 있는 이 염기 서열을 근거로 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이 지정이 되겠구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 그래서 유전 정보는 DNA에서 RNA로 전달이 되며 RNA의 모에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이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합성돼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은 뭐다? 결국 이 RNA의 코돈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지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돈을 읽어요. 아까 이제 슬쩍 배웠지만 tRNA라는 것이 도장처럼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런 DNA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mRNA라고 하죠. 근데 걔를 도장 찍듯이 해서 단백질을 연결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tRNA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가지 더 RNA가 있다면 rRNA가 있는데 그건 어디 있냐? 리보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냥 디테일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생투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정이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각 유전자마다 저장된 정보 그래서 염기가 배열된 순서는 당연히 다르고요. 그 유전자, 특히 DNA가 가지고 있는 3염기 조합에 대한 개념 그리고 걔가 이제 우리 RNA가 가지고 있는 3개의 염기는 코돈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제 유전 정보가 이제 복사가 되는데 이런 코돈이라는 거 그래서 요 코돈이 가지고 있는 요 서열에 의해서 아미노산 1개가 코돈 1개는 아미노산 1개예요. 코돈이 염기가 몇 개? 3개. 이해되시죠? 코돈은 염기 3개. 코돈 1개는 아미노산 1개.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런 원리들 이제 조금 개념이 잡히시나요? 그래서 이 원리까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두세요. 네, 그러면 이 원리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우리 함께 풀어볼 여러분들이 탐구 과제 우리 그 클래스룸에도 제가 만들어 놓은 요 원리들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수행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제가 제시해 놨습니다. 그럼 한번 요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뭐 복잡해서 다 안 찾아볼 거예요. 요것만 한번 찾아볼게요. 아이고. 그래서 요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어렵다. ACU 어디 있습니까? 이게 원래는 좀 더 원래 코돈표는 좀 더 이게 찾기 쉽게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변형시켰어. 어떻게 보면 기호를 진짜 만들려고. 그래서 이게 진짜 암호 같아요. 그래서 A 여기 있으니까 AC는 어딨냐? 저기가 다 A 쪽이네요. ACU 히읗이네. 네. AU는 어디냐? AUG 여기 있다. 오, 효. 벌써 딱 느낌이 오죠. 효 하면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소가 나올 것 같죠. 그래서 CCU. C 어디 진짜 나오나 보자. CCU. CCU 맞네요. 그 다음에 GCU. G는 어딨냐? G는 여기 있습니다. GCU 여기 그러네요. 효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우리가 이제 글자로 했지만 여기 사실 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사실 아미노산이 있는 겁니다. 원래 코돈표라면 이게 지금 코돈들이기 때문에 이 코돈에 의해서 여기 아미노산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아미노산 지금 몇 가지야? 하나, 둘,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이거는 지금 20개보다 훨씬 더 많이 해냈네요. 왜냐하면 그러네요. 훨씬 더 많이 했지만 결국은 우리 아미노산은 여기 몇 개가 지정이 되겠어요? 네, 20개가 됩니다. 물론 이런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종결 코돈 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는 아미노산을 지정하진 않아요. 이런 종결 코돈이라는 것은. 종결을 짓는 코돈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면 이제 뭔가 나오진 않아. 그냥 끝나. 그리고 나중에 이제 AUG라는 시작 코돈. 여기서는 이제 뭔가를 다 만들어놨지만 얘는 또 시작 코돈이라는 것도 있어요. 얘 시작할 때 얘밖에 안 나와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원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지금 훨씬 더 뭐 자음, 모음 다 나와서 훨씬 더 많지만 아미노산은 몇 가지? 20가지. 여기 20가지가 딱 들어가서 요게 오면 이런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가 해석이 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아미노산에 제가 설명했던 아미노산의 20가지 벽돌이 뭐에 의해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암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게 바로 생명의 암호 센트럴 도그마 생명 중심 원리라는 거 우리 잘 이해를 해두시고 좀 더 심화된 것들도 한번 탐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 교과서에서도 마지막 정리입니다. 뭐냐? 그래서 지구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형질을 나타내는 방법이 같다. 그래서 지금 사람은 어떻게 보면 46개의 이런 거 이제 염색체라고 하거든요. 염색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복제가 그러니까 DNA가 분열할 때 그래서 분열할 때만 이렇게 염색체 상태로 존재를 해요. 그건 나중에 또 생원 때 배울 겁니다. 근데 이제 초파리 같은 경우는 염색체가 어떻게 보면 8개거든. 이게 지금 일부만 나왔지만 그래서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죠. 그래서 얘는 총 46개고 제가 이게 상중 염색체 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나중에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46개, 8개. 완전 수는 다르지만 요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DNA가 전사해서 RNA가 되고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생명 중심 원리는 같다. 이게 밝혀진 지가 별로 안 됐어요. 저번에 우리 왓슨 크릴이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이제 당당하게 얘기하는 이건 중심 원리다. 생명체에서는. 그래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 정보는 네 종류의 염기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리고 유전 암호를 해석하는 방법도 모두 같아요. 그래서 사람 유전자를 어디다 넣으면 대장균에 넣으면 대장균에서 우리가 원하는 단백질 만들어져, 인슐린 만들어져. 그래서 그런 거. 인슐린 부족한 사람한테 대장균에 넣어가지고 인슐린을 만들어. 이런 방법들도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 여기까지 이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 저번에 우리 첫 시간 아까 처음에 이번 과정에서 우리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원래는 우리 DNA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염기 서열이 단백질까지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일부가 뭐가 일어날 수 있어? 변이가 일어났을 때는 대부분은 뭐라는 거예요? 질병이야, 질병.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여기서도 나와 있는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페닐케톤유증이라는 것도 유전자 질병이에요. 그래서 유전자 이상으로 페닐알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알라닌은 중간 물질이에요. 대사 물질이야. 그래서 얘가 뭐까지 만들어지냐면 원래는 티로신이라는 타이로신이라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타이로신이라고도 하죠. 얘를 어떻게 보면 아미노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예요. 원래 얘가 만들어져야 돼. 근데 만들어지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뭐가 필요하겠어? 효소가 필요하겠죠. 효소가. 근데 이 효소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유전자 이상이 생겼어. 선천적으로. 그래서 얘가 안 만들어져요. 페닐알라닌이 축적돼. 그러다 보니까 페닐알라닌은 모유를 비롯해 육류, 많은 식품들에 들어있어서 뇌에 축적되면 뇌 손상도 일으켜요. 그래서 페닐알라닌이 들어있지 않은 특수 제조 분유를 먹어야 되고 얘네들을 분해하는 효소까지도 먹여야 되겠죠. 이렇게 불편한.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이런 걸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효소가 안 만들어졌어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이 효소가 안 만들어졌다는 건 결국은 무슨 이상이라는 거예요. 유전자 이상이라는 거. 뭔가 유전자가 이상해졌어요. 이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또 얘기했었던 여기도 이제 다양한 사례들도 한번 찾아보면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것들도 대표적으로 원래는 적혈구 어떤 모양이어야 돼? 동그란 모양이어야 돼. 하나 유전자만 잘못됐는데 적혈구가 이렇게 남 모양으로 돼.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흘러가지가 않아. 강력한 빈혈이 일어나요. 빈혈이 뭔지 알죠? 막 일어날 때 완전히 띵하고 잘 흐르지가 않아 피가. 그래서 이런 빈혈들이 일어날 수 있는 악성 빈혈이 일어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자 이상이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돌연변이들이 지금 발견된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 이상한 거야. 근데 이것이 진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어쨌든 가설과 이론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폭넓게 공부를 해보셔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가 시험범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쪽을 더 깊게 한다면 뭐 생투까지 가야 되고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요번에 배운 요 정도 그리고 교과서에 있는 범위 요 정도까지 한번 생각하셔서 잘 공부를 하시고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시험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끝까지 우리 한번 기말고사도 화이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